운영할 때 사실 이런 기본을 잘 모르시잖아요. 또 이런 기본들을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서 물어볼 때도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리카님 모시고 가장 기본이면서도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좀 좋으니까 그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쇼핑몰을 만드는 기초 상식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저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드커뮤니케이션의 대표 에리카고요. 저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약 10년간의 타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 지는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예, 일본의 국민성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을 토대로 일본에 이제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의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일본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그리고 스웨덴에서 반년간 그래픽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마케팅, 그리고 개발, CS, UI, UX 디자인이라고 하는 커리어를 거치면서 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일을 하고자 올해 5월 매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매듭은 여러 가닥의 실을 엮어서 만들지만 아무도 이거를 이제 여러 개라고 보지 않고요. 하나로 봅니다. 그것처럼 매듭 커뮤니케이션도 여러 가지 능력을 활용해서 대표님들의 비즈니스를 돕고자 합니다. 네, 그럼 빠르게 여러분이 필요하실 지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상점, 인터넷 쇼핑몰, 자사몰이라고 하는 말을 D2C라고 하는데요. 들어본 분 계신가요? D2C에 대해서 아시는 분? 네, Direct to Consumer,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다는 의미인데요. 2019년 11월에 나이키를 계기로 널리 퍼지게 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공룡 아마존에서 나이키가 판매하던 모든 제품을 철수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 도대체 D2C가 뭐길래 나이키가 아마존을 떠나냐. 심지어 그때는 도매 매출이 전체 매출의 85%에 육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키가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사몰을 선택하는 걸까요? 네, 아마존, 쿠팡 등의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판매자들과 경쟁을 또 해야 되고요. 주로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는 품질 저하를 일으키게 되죠. 하지만 나의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중간 유통 마진이 절감되고요. 그리고 다른 판매자들과 같은 가격이어도 그 절감된 가격으로 더 나은 품질 제품을 제공하거나 고객들에게 할인 또는 추가 리워드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기가 쉽고 또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관리도 자유롭기 때문에 원하는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키가 D2C를 선택하고 약 1년 후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제 냈는데요. 디지털 채널 매출 83% 증가했고요. 15%였던 자사몰 매출 비중이 30%까지 증가했고요. 나이키 멤버십으로 1억 4천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나이키 커머스 쇼핑몰 앱의 수요가 200% 증가했고 월간 활성 사용자 증가율도 세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예측 마케팅 분석, 데이터 분석 회사를 다수 인수하게 됩니다. 이 마케팅 분석과 데이터 분석 회사를 인수한 것은 고객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분석해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인데요.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에코 마케팅의 자회사 데일리 앵코에서 만든 클럭, 부스터즈의 링티,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의 잭시믹스와 휘하,
음식 동영상으로 SNS 커뮤니티 3,2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쿠켓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만 보면 D2C, 그러니까 자사몰이 정말 너무 좋아서 이걸 만들어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무엇이든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알기 쉽게 D2C와 쇼핑몰을 자사몰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고객과 직접 소통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고객 관리를 위해서 신경 쓸 게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소량 제품일 때는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수량이 많아질수록 그 양에 비례하게 고객의 클레임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력이 구성되어야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즉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호기롭게 자사몰을 만든다고 해도 고객들이 없으면은 또 문제가 됩니다. 다양한 대형 플랫폼에서는 그 광고를 노출을 많이 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이점들을 내려놓고 자사몰로 올 수 있을 정도의 브랜드에 로열티가 있는지 반문해봐야 합니다. 네, 나이키의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철수하기 전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자사 앱으로 고객들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 자사몰을 선택했어도 1년 후에 이와 같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해도, 그리고 고객 데이터를 많이 모았어도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에서 예측 마케팅 분석이라던가 데이터 분석 회사를 다수 인수하게 된 거죠. 네, 단순히 데이터를 0과 1로 이루어진 코드가 아니라 그 이미 있는 데이터로 활용을 하려면은 이제 마테크라는 말이 있는데요. 마테크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 사람들 참 줄임말을 좋아해요. 마케팅 플러스 테크라고 해서 이제 타겟팅이라던가 최적화, 그 SEO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검색 엔진 최적화, 메시징 자동화, 상품 추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활용력을 높여야지 자사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네, 요즘에는 브랜드 홈페이지랑 그 쇼핑몰을 함께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장점들 뿐만 아니라 함께 제작을 해버리는 게 더 비용이 적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상점을 예를 들면은 두 군데의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한 군데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들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도메인과 호스팅, 그리고 쇼핑몰 솔루션,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과 개발, 마케팅, 이렇게 크게 6단계의 과정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도메인과 호스팅인데요.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되는 사람은 기획자가 아니라 대표님들이십니다. 네, 오프라인에서도 찾아갈 주소가 있듯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주소가 필요합니다. 도메인이라는 거는 www로 시작하는 주소인데요. 온라인 상점에서 예를 들어 www.med.co.kr 라는 거는 오프라인 상점에서의 서울시 송파구 매드커뮤니케이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이런 주소를 정하는 거는 온라인에서는 직접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신중하게 정해주셔야 합니다. 브랜드명으로 된 도메인을 갖는 것이 가장 명확하겠지만 워낙 많은 도메인들이 이미 그 선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쓰지도 않으면서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을 해놓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쓰려는 이름을 이미 누군가 쓰고 있다면 브랜드명 뒤에 다른 단어를 붙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축약하는 방법. 축약하면은 좋은 점이 또 그 브랜드
그 도메인을 가지고 이메일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길었을 때 사람들이 이메일 명함 보고 이메일 쓰기도 불편하고 명함에 넣는 것 자체도 이제 글씨가 많이 작아져야 된다거나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축약해서도 많이 씁니다. 또는 이미 있는 숫자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조차 누군가 쓰고 있다면 브랜드의 이미지나 대표 상품이 떠오르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정해야 하는 거는 여기 아래 보시면은 .com, .co.kr, .kr, .co.jp, .jp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뒤에 오는 명칭을 정해야 돼요. 네, 같은 이름이더라도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다른 주소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보통 가장 선호하는 거는 .com인데요. 누가 이미 쓰고 있다면 .co.kr 또는 .kr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본이라면은 이렇게 .co.jp 또는 .jp가 되겠죠. 큰 기업의 서비스인 경우에는 전부 구매를 해놔요. 이 한 예로 인터파크가 있는데요. 인터파크가 인터파크.com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인터파크.co.kr로 누가 다른 내용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해당 도메인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주소를 뭘로 할지 정했다면은 주소를 붙일 땅을 사야 합니다. 이 땅을 서버라고 비유를 한다면 호스팅은 이 서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임대해주는 부동산업과 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호스팅 사이트에서 도메인과 서버를 함께 구매할 수 있고요. 같은 도메인이어도 업체마다 가격과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서 구매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 생각으로 호스팅 KR이라는 곳을 썼는데요. 같은 매듭.co.kr이어도 가격이 거의 2분의 1로 차이가 나는 것을 찾아보시면 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해서 이런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후이즈, 가비아, 단네임, 카페24, 호스팅 KR 등이 있는데 다 이렇게 일단 들어가면은 메인 화면에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거기에 필요한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은 1년에 얼마 또는 2년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나옵니다. 네, 다음으로 쇼핑몰 솔루션을 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쇼핑몰 솔루션이라는 거는 서버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한 뼈대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에 아까 땅만 있었다면은 그 위에 뼈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HTML이라던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써서 만들어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급 인력이 필요했고 따라서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쇼핑몰 솔루션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뼈대에 외관 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약간의 교육만 하면은 대표님들도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그 템플릿을 제공을 해줘요. 하지만 원하는 기능을 붙이려면은 그때부터는 그 템플릿을 버려야 돼요. 코드 기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직접 수정을 하려고 했을 때 또 전문가에게 이거 수정을 하고 싶으니까 수정을 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맡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뼈대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보시면 쇼피파이, 카페24, 아이맵, 고도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있죠. 일반 분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을 하는 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예요. 제공되는 기능,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은 별로 없지만 그 외에 판매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쇼피파이의 경우에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한 그 시스템 솔루션이고 그리고 대표님들이 살짝 교육을 받아서 그 자유롭게 커스텀하기에 매우 잘 돼 있습니다. 네. 아이맵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글로벌 서비스를 한다면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그렇다면 기획자, 디자이너, 퍼블리셔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솔루션이라는 뼈대를 두고 공사를 하는 인부들의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마케터는 다 지어진 홈페이지, 그러니까 건축물을 홍보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기획입니다.
이 웹사이트 기획은 크게 UI랑 UX로 나뉘는데요. 이 건축 설계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라고 하는 땅 위에다가 웹사이트라고 하는 건물을 어떻게 만들지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홈페이지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더라도 브랜드마다 주력 상품이 다 다르고 어떤 메시지를 더 전달하고 싶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객들이 접근하기 쉽게 설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사람 또는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은 대표님 또는 사내 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그 티큰 카페에 자료 PDF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서 이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기준 UI UX 기획자의 평균 임금인데요. 시간당 36,427원이고 월 평균 임금은 약 600만 원입니다. 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네, 우선 웹기획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이트 맵을 만들고 와이어프레임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려면 동종업계 사이트를 참고해 가면서 메뉴와 그 상품 카테고리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각 페이지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로 들어갈지 구조를 짜주셔야 하고요. 디자인이나 스타일에 대해서는 무시하시고 절대적으로 내용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만드셔야 돼요. 네. 여기에서 메뉴와 상품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것을 사이트 맵이라고 합니다. 또 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와 프레임, 이미지와 텍스트의 구조를 짜는 것을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각 페이지의 화면이 될 거예요. 이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서 어디로 이동하게 할 것인지, 또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이동하게 할 것인지 이 시나리오를 짜보셔야 되는데요. 이건 고객의 움직임을 상상하면서 동선을 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상점으로 예를 들면은 입구에 들어서서 이제 어떤 상품이 먼저 노출이 되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가면서 내가 이제 팔고 싶은 그 상품들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짜는 거죠. 이케아가 그걸 굉장히 잘 해놨어요. 계산을 하려고 가다 보면은 제 손에 쓸데없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지어지거든요.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산대에 서면은 어느새 이것저것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죠. 네, 이걸 잘 짜는 게 이제 기획자가 하는 일입니다. 네. 자, 이제 각 페이지에는 제품의 상세 정보, 그리고 회사 소개, CEO의 인사말이라던가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그 다양한 내용들이 필요한데요. 각 내용을 정리해서 웹 디자이너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작업하면서 가장 편했던 거는 엑셀 시트로 받는 거였어요. 요즘에는 구글 폼 많이 쓰기도 하는데 구글 폼은 은근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구글 폼 보기도 불편하고 그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이 웹 디자이너라던가 웹 기획자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지를 넣을 수가 없고 자유롭게 구성할 수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카테고리로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써서 보내주시면은 이제 웹 기획자를 건너뛰고 바로 웹 디자이너에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용하시는 양식이 있으시다면은 그 양식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없으실 경우에는 템플릿을 보내드릴 건데요. 각 탭 하나당 페이지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탭에다가 이제 이름 넣을 수 있잖아요. 회사 소개하고 그 탭에 회사 소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그 이미지랑 함께 넣어주시면은 디자이너가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네, 그럼 이제 웹 디자이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획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축할지 머릿속에 그려졌다면은 이제 외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건축의 예를 드리자면
건축 설계자가 이제 설계한 건축에다가 인테리어 시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웹 디자이너는 기획을 넘겨받아서 화면에 필요한 그래픽을 만들고 컬러 그리고 폰트 등의 전체적인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요. 이 디자인은 브랜드의 이미지나 정체성을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나의 상품을 어떻게 전달할지가 고객들이 딱 봤을 때 이건 이런 상품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잘 잡혀 있는지, PC와 모바일에서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잘 느껴질수록 표현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삼성을 예를 들면은 삼성의 그 파란 컬러가 이 컬러 이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블루 컬러를 보면은 삼성이구나라고 이제 고객들이 느끼게 되죠. 내가 들어간 사이트가 생뚱맞은 컬러를 쓰면은 내가 잘못된 사이트에 들어왔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관된 컬러도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메인 컬러, 서브 컬러 뭐 이런 식으로 컬러를 잘 잡아야 작업을 이렇게 할 때 통일성이 부여가 되는데요. 네, 그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컬러, 색채죠.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서체죠. 레이아웃, 이미지와 텍스트의 배치죠. 이런 시각 정보 전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 이런 툴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웹 디자인에 이제 특화된 어도비 XD라던가 요즘에는 웹 기반으로 피그마를 많이 써요. 이런 거를 이제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웹 디자이너는 이제 웹사이트에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피그마를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프로토타입을 잘 만들수록 이제 이 다음에 그 말씀드릴 퍼블리셔가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면은 웹 디자이너의 임금을 한번 볼게요. 웹 디자이너를 UI UX 디자이너라고도 하는데요. 2023년 기준 시간당 27,230원이고 월 평균 임금은 약 450만 원입니다. 네, 하는 일을 보면요. 우선 무드보드를 제작을 합니다. 이 웹사이트의 분위기라던가 방향성을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드보드라는 거는 분위기를 이제 알 수 있는 보드지만 이걸 레퍼런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사이트처럼 만들고 싶어요 라고 주소 쇼핑몰 주소를 이것저것 땅땅땅땅 보내주시는 거, 이것도 하나의 무드보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하는 콘셉트의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는 다양한 그 이미지라던가 그런 참고할 만한 사이트가 잡히면은 이제 전체적인 사이트가 어떤 분위기가 될지 그런 시안을 만들게 되는데요. 예산에 따라서 이 과정이 간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메인 페이지를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 2-3개를 이제 작성을 하고 기획 단계에서 와이어 프레임이 잘 잡혔다면 이제 대표님이 만족하실 만한 확률은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메인 페이지랑 주요 페이지 디자인을 어느 정도 이제 해서 디자인 방향성이 잡혔으면은 이제 나머지 세부 페이지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네, 이제 퍼블리싱과 개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디자인된 시안을 온라인 공간에 설치하고 기능을 부여를 하려면 퍼블리셔랑 개발자가 필요한데요. 이제 웹 디자이너가 요즘에는 이 영역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요. 보통 쇼핑몰 솔루션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대표님들 중에서 직접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만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하지만 이제 쇼핑몰의 경우에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죠. 네, 퍼블리셔가 하는 일 말씀드릴게요. 퍼블리싱이라고 하면은 보통 도서 출판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퍼블리셔는 이 퍼블리싱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웹 퍼블리싱이라는 말을 쓰는데 디자인된 파일을 온라인 공간에 보이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해요. 인테리어 시안을 받으면 이제 실제로 시공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웹사이트에 이 디자인을 실제로 적용을 시키려면은 보통 HTML, CSS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보통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시각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럼 개발자가 하는 일은 뭘까요? 개발자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로 나뉘는데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여러분 홈페이지 이렇게 보다 보시면은 마우스 내렸는데 거기에 반응해서 뭐 이미지가 움직인다던가 글씨가 이렇게 나온다던가 커진다던가 줄어든다던가 이런 거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반응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써야 돼요. 예.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HTML, CSS는 기본이고 거기에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엔드 개발자는 더 복잡한 기능을 만드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뒷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백엔드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서버라던가 DB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고객 정보가 모이는 하나의 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등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바, SQL 그리고 뭐 C샵이라던가 기타 등등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언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 이걸 둘 다 할 수 있는 개발자를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는데 뭐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쇼핑몰을 만들려면 이제 피지사를 연결하거나 간편 결제를 연결하거나 휴대폰 본인 인증, SNS 로그인 등의 기능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를 입맛에 맞게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도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쇼피파이 티쿤 글로벌에서 쇼피파이를 많이 이렇게 권장을 하잖아요. 쇼피파이는 다른 그런 솔루션보다 자유도가 높아서 저도 이제 직접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걸 떼거나 아니면 원하는 부분을 넣거나라고 이제 그 자체적인 사용자 정의 CSS라는 게 있어서 간단한 부분을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복잡한 부분을 만지려면은 코드 편집에 들어가셔서 정말 리퀴드라고 하는 파일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게 개발자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쇼핑몰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제품 구매, 회사 소개, 뭐 문의 이런 거에 이제 사용자가 이용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1주에서 2주 정도 테스트 기간을 거쳐요.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제일 처음에 대표님들이 정하시고 결제해 주신 도메인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쇼핑몰을 오픈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케터가 하는 일을 볼게요. 홈페이지가 완성이 되면은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들이 쇼핑몰로 유입되게 만들고 판매가 일어나게 해야 하는데요. 대형 플랫폼에 탑승하지 않고 자사몰을 구축하려면 마케팅은 필수입니다. 마케팅이 없으면은 고객들이 이 만들어진 사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겠죠. 예, 이것 또한 대표님 또는 사내 인력으로 가능한데요. 이 마케팅을 위해서 웹사이트에 설치하면 좋은 데이터 수집 도구 중에는 픽셀,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태그 매니저 같은 게 있어요. 얘네들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넣으면은 이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어떤 연령층이 어떤 성별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언제 들어왔는지라던가 뭐 어느 지역에서 들어왔는지라던가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고를 어떤 타겟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대표님들 또는 이제 사내 인력으로 보고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참고해서 홍보물 제작이나 광고를 하면 좋은데요.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한정적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 너무 초과돼서 멈췄을 때는 유입량이 바로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SEO, 아까 말씀드린 SEO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마케터 인력을 늘리거나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네이버나 구글에 노출되는 방법으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면은 좋습니다. 이 네이버나 구글은 사용자가 검색을 했을 때 그 나오는 콘텐츠의 질이 그 검색 엔진의 조건에 기준에 부합한다 하면은 그 사이트를 상단에 노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요. 막 몇백도 쓰고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이 말은 자사모를 구축해두고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검색을 해도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케터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모자라면 또 인력을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SEO에도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 페이지와 이 페이지의 내용이 똑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카페에 올릴 때는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짧고 굵게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더 이렇게 소모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웹디자이너가 쇼핑몰 솔루션을 이용해서 퍼블리셔 영역까지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은 좀 더 인건비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획과 퍼블리싱 영역에 걸쳐져 있는 디자이너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일본에 오래 살아서 일본어가 원어민처럼 이제 편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일본 번역비가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 그리고 일본 마케팅까지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팔리는 쇼핑몰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일본어 번역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매드 커뮤니케이션에 의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질문을 하셔서 좀 부족한 거, 궁금한 거는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화면 안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실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거 이제 편하게 막 물어보셔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제 내가 쇼핑몰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실제로 대화하고 완성하는 데까지 대략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시간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럼 다르죠. 얼마 정도 네.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다 구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것도 딱히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라는 분들은 일주일 안에도 가능합니다. 일주일 안에. 네. 그리고 정말 브랜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래픽도 좀 더 세련된 거를 오리지널을 만들고 싶고 컬러부터 해서 마지막 SEO까지 다 원한다 하시면은 한 달 정도는 보셔야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해보면 의뢰하는 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죠. 결심하실 예. 때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지금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 결제를 붙일 때 심사를 하죠. 그런데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붙이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예. 일주일? 네. 일주일 정도면 해결이 되나요? 정확한 거 지금 제가 좀 긴장을 해서인지 예. 당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근데 외부 거 붙일 때 대체로 심사 기간이 한 3주 정도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3주가 붕 뜨는 경우가 있어요. 결제 처리를 안 해줘서 그런 경우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회사 안에 회사 안에서 웹 디자이너하고 퍼블리셔가 있어야 될까요? 어떨까요? 회사 안에서 웹 디자이너랑 퍼블리셔가 둘 다 있을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웹 디자인이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상품은 이제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웹 디자이너가 있어야 그때그때 원하는 만큼 그 원하는 그 방향성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웹 디자이너는 한 명쯤 두셔도 괜찮고요. 퍼블리셔는 한 번 쇼핑몰을 만들어 두면은 거기에서 그렇게 만질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재능 마케팅을 이용하셔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그분들의 인력을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인터넷 쇼핑몰 만들 때는 퍼블리셔 도움을 받지만 네. 일단 만들어두면은 그 항상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외주 주는 게 좋겠다는 네. 뜻이죠. 예. 정말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그 디자이너는 그래도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달라져서 디자이너도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네, 구독 서비스는 뭐죠? 그 외주 주는 건가요? 네, 그 매달 이제 일정량의 구독료를 내고 필요할 때 그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부에 두지 않아도 되니까 사대보험을 이제 할 필요도 없고 복지 같은 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이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그 재택근무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독 서비스도 그 외국에서는 제법 편하게 쓰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약간 규모가 생기면 웹 디자이너는 내부 인원이 최소한 한 명 정도 있는 게 좋겠고 그게 편하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네. 자기 컨셉을 정확하게 구현해 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구독 서비스라던가 그런 외부 그 인력 소싱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시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일을 한다고. 예. 그런데 내부에 있는 웹 디자이너는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대기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가 있죠. 기획자는 CEO가 할 수만 있는 뭐 CEO가 워낙 바쁘면 모르겠지만 CEO가 기획자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죠? 아무래도 그 전문가에게 맡기면 그 전문적인 그런 화면을 이제 기획해서 주겠지만 이런 쇼핑몰 솔루션 같은 거를 이용을 하면은 뼈대를 아예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 웬만큼은 이제 형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뭘 어떻게 넣을지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웹 기획자도 결국 그 대표님에게 그 그런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다라던가 이런 걸 이제 알려주세요라던가 이런 청취를 해서 예,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동선을 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세 가지를 이제 유념하셔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디자이너에게 줄 수 있다면 기획자를 그렇게 막 열심히 찾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예. 그 매드 커미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의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것저것 얘기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매드 그쵸. 커미션도. 그럼 그리고 이제 여기 참여하신 대표님들께서도 웹 제작을 의뢰한다. 이랬을 때 이런 준비는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의뢰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엑셀 시트가 있어요. 그 전에는 구글 폼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대략적인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제품은 이렇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라던가 컨셉일 수도 네,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서 주시는 게 편한데 그 엑셀 시트에다가 정해서 주시면은 파일 하나만 보면 돼서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 엑셀 시트의 페이지 단위로 그 시트를 구분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주시면 1페이지, 좋아요.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개념으로. 네, 예. 그렇게 주시면은 서로 편해요. 그 보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편해요. 네, 엑셀 파일 그 양식은 하나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식으로 의뢰하는 거다. 근데 그게 꼭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모습이 어떤 거다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스케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내가 홈페이지를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스케치하는 설계하는 과정이니까 그죠? 네. 네. 결국 그 대표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이 상품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지라던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어느 정도의 도대가 있어야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뽑아내고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주셔야 합니다. 예. 하여간 그 첨부해 드리는 그 엑셀 파일 양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다른 분들은? 만약에 그 한국에 지금 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 만약에 있으면 네. 이것을 일본의 사이트로 바뀌어서 우선 첫 번째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컨셉이 그대로 번역이 돼도 괜찮은지 혹은 아, 일본과 한국이 근본적으로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있는 건지. 저는 이제 후자를 더 이제 권장드리는데요. 그 한국에서는 굉장히 누구나 아는 편하게 쓰는 표현인데 그걸 이렇게 일본어로 바로 번역을 해놓으면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 들어와서는 그 자꾸 뇌가 이미 일본어로 돌아가니까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일교포 같다라던가 그런 약간 표현이 어색하다라던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한국에 있는 홈페이지를 그대로 일본어로 이렇게 바꾸기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뭐 용도별로 찾기라는 거를 그 일본에서 뭐 요토카라 사가스, 뭐 케이조카라 사가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국에서는 형태로 찾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형상으로 찾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세세한 그런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본어를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국의 그 상세 페이지들을 보면 그 굉장히 좀 디테일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아, 네. 자세한 내용으로 이제 사용법서부터 그 제품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네. 일본의 것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좀 안 나와져 있는 것 아, 같아서 네. 뭔가 혹시 다른 부분을 더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있는 건지 일본의 그 이제 그 상세 페이지는 네. 그 일본의 웹 디자인이랑 한국의 웹 디자인에서 아무래도 그 보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존을 이제 아마존 재팬을 보시면은 막 베스트셀러 1위 하고 막 이런 제품들을 봐도 상세 페이지 별거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확신이 있다. 이 제품 좋다라고 하면은 사요. 근데 한국은 각자 그 저가 경쟁을 많이 하니까 중국에서 막 점점 싼 거를 떼서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약간 고객 만족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싸야 돼요. 싸야 사요. 배송비 없어야 사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싸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올려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려면은 상세 페이지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 뭔가 있어 보인다 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사진도 막 그 열심히 찍고 뭐 이런 그래픽 합성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 이제 살면은 가장 느끼는 게 외관적으로, 외모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중시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저 오뎅 포차 있잖아요. 떡볶이랑 오뎅 파는 포차. 이 오뎅을 먹는데 제가 지금 교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정하기 전에는 이가 전체적으로 벌어져 있었어요. 갑자기 앞에서 이제 그 판매하신 아주머니가 어머 얘 너 교정해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살던 그런 10년간에는 이제 성형이라던가 교정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와, 내 나이 30이 이제 넘었는데 교정을 해야겠다. 외모적으로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성형을 하게 되는구나. 성형도 많이 하니까 다들 싸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 외모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언니라고 하는 서비스가 지금 일본에 이제 비즈니스를 확장을 해서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예. 확실히 일본 사람들 외관에 신경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 페이지에 별게 없어도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중요하게 보는 거는 비주얼적인 것보다도 스토리 많이 봐요. 이 제품 내가 왜 사야 하는지. 근데 스토리가 좋으면 약간 응원 구매라고 해서 한국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 MZ들이 쓰는 말인데 돈줄 낸다. 돈줄 내줘야겠다. 이것처럼 일본에서도 아 이거 되게 브랜드 괜찮다. 뭔가 생각하는 게 되게 나의 생각과 뭐 비슷하다 하면은 아무리 비싸도 사요. 실제로 그 와디즈에서 판매를 하는 같은 제품인데 휴대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한 40만 원대에 팔았나?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싸게 팔았어도 그렇게 막 결과가 엄청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또 이렇게 스토리 잘 짜서 그 마쿠아케라고 하는 와디즈 같은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다가 냈더니 거의 1.5배 이상 비싼데도 그 달성률이 한국이 3자릿수였다면 일본 4자릿수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상세 페이지 비주얼은 확실히 한국이 훨씬 좋긴 합니다. 이 차이를 이제 아셔야 하는 게 일본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비주얼적인 거 이런 것보다도 고객 서비스예요. CS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해서 보통 일본의 웹사이트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번호가 크게 전화할 수 있는 번호가 크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의하는 곳이라던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대응을 잘해주면은 팬이 되고 팬이 되면은 비싸도 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대표님한테 네네네. 네. 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카페 24가 거기서 하시다가 많은 비용을 들이셔서 그 소피파이로 이전을 하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바꿔야 되는 어떤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죠. 카페 24를 쓰다가 쇼피파이로 바꾼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샵빌더를 쓰다가 쇼피파이로 바꿨어요. 근데 일단 상품 등록이 너무 편해요. 쇼피파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티쿤 개발자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샵빌더 혹은 쇼핑몰도 직접 만들어 보면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쇼피파이는 개발하는데 엄청난 자본을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아마존을 능가할 할 정도로 돈이 많은 회사니까 엄청나게 우수한 인력을 많이 채용했고 또 그 우수한 인력을 관리할 능력도 탁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 10,000개 되는 상품을 올릴 때도 옵션을 다 주고도 그 10,000개마다 다 옵션을 붙여서 한꺼번에 올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티코는 한 500개 올렸다가 이거를 한번 고치려면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용기로 바꿨죠. 그게 원래 3월이었어요. 3월에 티쿤 샵 빌더를 가지고 용기를 만든 거를 4천만 원 들여서 옮겼어요. 근데 매출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품 가짓수가 무한대로 늘어나기도 하고 또 하여간 에러가 없잖아요. 에러가 날 일이 없으니까 무조건 저는 지금도 우리 직영하는 건 쇼피파이로 바꿀 생각인데 이게 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쉽게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티쿤이라는 샵 빌더를 만들었는데도 그걸 버릴 정도죠. 뭐. 저는 무조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카페24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거의 국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카페24는. 그리고 카페24의 앱 수가 400개 정도. 앱이란 게 뭐냐면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보면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거 말고 추가해서 써야 되는 게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쇼피파이는 지금도 안 되는데 결제단에 들어가면은 한국 주소 입력 창이 없어요. 한국 주소 입력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앱을 새로 만들어서 적용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메일링 기능 이런 거는 전부 외부에서 만든 앱을 샤피파이에서 쓸 수 있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쇼피파이는 8,000개예요 이미. 근데 카페24는 4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고요. 두고 보면은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네이버도 전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벌써 구글이 한국 점유율이 35%가 됐거든요. 그 구글 일본 점유율은 75%입니다. 이게 전 세계 규모에서 거대 자본의 위력을 실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티쿤이 10년, 15, 17년 가까이 그 만든 거를 버릴 정도로 쇼피파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사몰 경우는 자사몰은 제가 글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허락받은 업체들 것만 발표할 수 있어요. 근데 컵점,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하는 요끼점 전부 다 기존 고객이 사주는 비율이 75% 이상이에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냥 한 번 왔던 사람은 그 쇼핑몰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사몰이 굉장히 유용하고요. 또 지금은 뭐 쿠팡에 들어가든 아마존에 들어가든 홍보할 방법이 없어요.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식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쿠팡에 들어간다고 내 거 알릴 돈 더 비싸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사몰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그 다른 분들도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매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받겠다 그러면 그 의뢰하시는 분 구상이 아주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비용도 절감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설계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설계도.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진 인터넷 쇼핑몰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걸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와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은 매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처음에는 응대를 해요. 근데 그게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고 돌아가서 또 물어보고 그러면 정말 일하는 게 아니라 완전 고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해 주셔야 만드는 분도 편한데 하기 싫어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 기획하기 싫어하니까 자꾸 대화로 해결하려 그래요. 문서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이제 드리면은 한 달 뒤에 연락 오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거는 심각해요. 왜냐하면 도와드리고 싶어도 사실은 이제 매드 커뮤니케이션은 한 회사를 분석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분석된 걸 바탕으로 제작을 해줘야 되는데 고객은 이거를 분석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매드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 정리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걸리고 2달 걸리고 포기하고 거기서 오히려 안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디자이너하고 퍼블리셔가 어떻게 다른지는 아시겠죠? 퍼블리셔는 어쨌든 지금 툴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모바일로도 봐야 되고 뭐 모니터로도 봐야 되고 탭으로 이거 뭐죠? 그거로도 봐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게 적용까지 해주는 거죠. 퍼블리셔가. 네.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그래서 퍼블리셔가 앞이에요, 디자이너가 앞이에요. 작업에서 디자이너가 앞입니다. 디자이너가 앞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쇼핑몰 솔루션을 쓴다면은 그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테마라는 거를 써요. 이제 뼈대인 거죠.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테마도 있고 카페24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템플릿. 템플릿. 네. 카페24에서는 템플릿으로 부르고 그 어디는 쇼피파이에서는 테마라고 부른다는 거죠. 또 어딘가에서는 또 스킨이라고 부르죠. 스킨. 네, 피부 스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디자인을 다 해요. 그런데 쇼피파이의 테마에서 그 바꾸는데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테마마다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테마가 굉장히 많아요, 쇼피파이에. 그래서 그게 쇼피파이의 장점이기도 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3, 4년 작업한 사람들도 기본적인 테마 한 3개 정도만 이제 가지고 거기에 이제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내용을 듣고 그럼 대충 이렇게 넣어서 배치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디자이너가 그 피그마라던가 XD라던가 이런 걸 써서 그 화면을 이제 디자인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 퍼블리싱 단계로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웹 디자이너의 역할은 그냥 거기 들어가는 그 정해진 프레임에다가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들어갈 그 그래픽을 만드는 거죠. 배너라던가 인테리어 하는 거죠. 틀 만들어 놓으면. 배너, 뭐 슬라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슬라이더의 버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테마마다 주어지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웹 디자이너가 막 나는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게 테마에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CSS 사용자 정의로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슬라이더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일러스트를 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이렇게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웹 디자인과 퍼블리셔가 쇼피파이에서 작업을 할 때는 그냥 한 명이 작업을 하던가 아니면은 협업을 잘해서 동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던가 같이 작업을 해야 돼요. 예. 예전에는 그 인테리어 시안이 나오면은 그걸 시공을 하는 이게 딱딱딱 정해져 있었어요. 쇼핑몰 솔루션이 웬만한 걸 다 해주기 때문에 그 웹 디자이너의 역할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예.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 잡는 거는 디자이너의 센스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쓰는 테마는 모든 웹은 사각형이잖아요. 거기 뭐 동그라미 들어간 건 거의 없단 말이죠. 삼각형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기본형에서 일단 출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 끌지 말고. 그래서 출발하면 하고 이제 개발이 필요한 요소는 전혀 다른 요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옷을 선택했는데 이거하고 어울릴 것 같은 추천 옷들이나 모자 같은 걸 보여줘라. 이런 거는 좀 이제 개념이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개발이 필요한 요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잘 팔리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기본형 가지고 출발하고 서서히 붙여도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쇼피파이 이런 쇼핑몰 솔루션을 이용할 때는 진짜 경계가 안녕하세요.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웹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 아예 디자이너를 안 쓰고 개발자가 다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회사에 개발자가 있을 리는 거의 없잖아요. 그 외부 인력으로 하는 거죠. 일회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세요 하고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들의 고민은 디자인을 뭐 몰라서 더 나은 걸 만들 수가 없던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사이트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주어지는 이미지를 쓰면은 디자이너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이 기획을 해서 웹 디자이너, 퍼블리셔 건너뛰고 그냥 개발자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스타일리시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디자이너를 거기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약간의 그 CSS 지식이 있는 디자이너를 쓰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 기본은 약간 고급 디자이너와 사장 둘이서 해도 쇼피파이는 충분한 것 같아요. 쇼핑몰에서는 예를 들면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규격에 따라서 견적이 자동으로 나오고 막 옵션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개발자가 있어야 돼요. 개발해요. 예, 퍼블리셔도 그건 못 하고요. 그렇죠. 예, 개발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궁금한 거? 예. 그러면 외국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해주고 있는 일이 네. 굉장히 참 저렇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소피파이의 물건을 돌리기 위해서 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메인 페이지에서 쓸 수 있는 동영상 2개가 있고 3, 페이지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나름대로 번역기를 돌려서 불어서 일본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자들이 있어요. 설명. 네. 자, 이것을 좀 다듬어서 일본어로 일본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네. 이해하기 쉽게 그 문장들 몇 개 길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 줘가지고 네. 상세 페이지에 올리고 네. 판매를 일단 시작을 해보려고 한다면은 네.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비용은 어느 정도의 글자 수인지라던가 글자 수. 제품이 이제 한글 쓰기 익히기 그 판이에요. 그래서 페이지가 30페이지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해. 간단합니다. 네. 동영상이 2개가 있어요. 네. 메인 페이지에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한 5장 정도 보세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글자 수로 이제 번역하는 걸로 이제 치거든요, 견적을.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든다 할 때는 그 번역은 그냥 서비스로 해드리는데 그냥 그 안에 이제 그 뭐 상세 페이지에 대한 뭐 번역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번역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봐야 견적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초창기에 웹 디자인을 두기는 좀 부담이 있으니까 네. 일단 그 고객 응대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매월 구독 아, 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의뢰를 할 수 있는지 지금 매듭에서 할 수 있는 게 번역도 되고 네. 되고 다 되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직 저희는 그런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쇼피파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구독 서비스를 한다면 그건 따로 별도 견적 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별도 견적. 네. 근데 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이제
대표님 아이템도 페이지가 복잡한 페이지는 아니에요. 그 네. 기성품 판매 형태인데 이제 안경 클리너 네. 거기에 이걸 판촉물로 쓰면은 이제 뭐 글자 집어넣고 이런 정도인데 그거야 뭐 그 댓글로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네. 페이지가 복잡한 건 아닌데 이제 대표님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복잡한 거예요. 그럼 일단 우선 스타트 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정도 개념이죠. 일단 스타트하고 나서 그다음에 개선할 건 개선하자. 그래서 대표님 입장에서도 제가 봐도 이게 복잡한 아이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잡한 아이템이 아니니까 일단 뭐 글자 수는 뭐 그 나중에 책정하더라도 그냥 이거를 열 수만 있게 좀 해줘라. 이게 오히려 더 급한 말씀 같아요. 네.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고. 네. 그건 적극적으로 상의 한번 해보셔요. 왜냐하면 어쨌든 일본어가 되고 전문 이제 웹 디자인, 웹페 쇼핑몰 제작 관련해서는 전문가고 또 일본어가 되니까 적극 검토하시고 또 대표님께서도 요구 사항은 기성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복잡하진 않다. 근데도 뭐 여기 물어보면 계속 이제 지금 핑퐁 당하는 거예요. 여기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물어보면 이렇게 하니까 힘드신 거죠 지금. 근데 그냥 일괄 좀 토탈로 툭 서비스 좀 해주는 그 비용을 알고 싶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접근되면 저는 우선 상품부터 올라가야 그렇죠. 이게 나중에라도 고쳐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 올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우선은 만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판매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그 댓글들이 달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크게 고칠 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 이게 쇼핑몰 만들 때 저는 이 인터넷 초창 시대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뭐냐면 그냥 일단 시작한다예요. 서비스는. 왜냐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어차피 손님은 안 와요. 손님이 안 와요. 고맙게. 이게 손님이 오려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해도 안 와요. 그냥 이제 검색어 광고하고 그런 이제 띄엄띄엄 오는데 저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일단 초기 고객은 날려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1억 2,500만 명이나 있는데 100만 명 날아가도 상관없어. 이렇게 마음 먹고 열어버려요. 열어버리면 고객으로부터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그거 갖고 슬슬 고치는 거예요. 근데 쇼피파이는 기본 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글자 틀린 대로 올리는 거예요. 저는 올려놓고 나중에 검수하는 게 좋은데 이걸 검수 받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극단으로는 그냥 한글판 자동 번역기 돌려서 올려버린다. 손님 안 오는데 뭔 걱정해. 그리고 쇼피파이는 무료 버전이 있거든요. 3개월 동안 공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열어놓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천천히 고치는 게 훨씬 빨리 고치는 방법이에요. 계속 기획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 기획하다가 런칭을 못해요. 그게 이제 IT 기업에서 많이 쓰는 애자일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일단 하고 수정 반응 보고 수정하고 예.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웹이 좋은 거는 언제 어디서든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종이 문서 시대 때 생각이에요. 종이 문서 시대 때는 종이는 한번 나가면 회수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서워서 못 하는데 웹은 오늘 저녁에 또 고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시작한다. 이게 훨씬 빠른 길이에요. 네. 그렇죠.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셔도 되죠. 네네. 그렇죠. 복잡해지죠. 일들이. 그게 뭐 페이스북이든 지금 뭐 유튜브든 초기 버전은 지금보다 훨씬 못했잖아요. 근데 일단 여는 거예요. 열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민하잖아요. 뭐 그 이미지를 회사 이미지를 버린다. 우리 같은 회사는 버릴 이미지도 없어요. 그냥 일단 열고 정 안 되면 초기 고객은 다 버려버리고 새로 모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이 단순해집니다. 그냥 오늘 하면 오늘 나오지 않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입하면은 즉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 안 되면 한국판으로라도 일단 여셔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쇼피파이를 제일 잘 이해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거 시작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일단 부딪히면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 안 되면 한글 거라도 여는 거죠. 한글로라도 열어버리면 뭐 손님 안 오는데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틀이 갖춰졌다. 근데 이거를 좀 디자인 요소를 첨가해서 보기 좋게 하겠다. 이거는 디자인 영역은 이미 전문가 영역이거든요. 그럴 때 뭐 매드 커뮤니케이션에 연락해서 이거 전체 손 봐달라거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내부에 어떤 형태인지 디자이너는 한 명 있는 게 작업할 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예. 짜잘짜잘하게 만들 게 많아요. 그렇죠. 배너 홍보하는 것도 뭐 페이스북에 올린다든지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든지라고 하는 마케터가 이제 필요한 소스 같은 것도 웹 디자이너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드 뉴스를 해가지고 마케터의 일을 돕는다든지 뭐 개발자가 필요한 뭐 아이콘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개발자를 돕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약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것만 해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난 이것도 해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은 뭐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하면은 그 자료에 들어갈 뭐 자료들 그 이미지 자료들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뭐 PPT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PPT의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디자이너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가지고 또 다른 영업하는 사람들이 쓰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네. 웹 디자인 할 거는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배너도 고쳐야지. 또 이제 뭐 외주 주고 나면은 배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 이걸 또 의뢰하기는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뭐 메일 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메일 폼을 이거는 좀 이제 바깥으로 가니까 좀 예뻐야 되잖아요. 이거 외주 준다고 해도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디자이너는 웹 사업이니까 웹 디자이너는 기본으로 있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를 이제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죠. 그 내부에 있으면은 딱 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돈 비싸게 주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쓰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눈에 딱 들어왔어. 당연히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죠. 이거를 이제 또 의뢰를 하긴 힘들잖아요. 근데 내부에 디자이너가 있으면 이제 이거 이렇게 바꾸고 싶다 하면은 그때그때 바로 바꿀 수가 있고, 예, 그런 장점이 있죠. 다만 이제 내부에 디자이너를 두려면은 이 어도비라던가 이런 유료 도구들을 결제를 해야 됩니다. 뭐 그것도 있고 그 유료 폰트 같은 거를 또 결제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료 이미지 같은 것도 무료 이미지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유료 이미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필요할 때만 외부에 그 디자이너를 고용을 하는 게 그 디자이너가 어차피 돈을 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하여가 뭐 회사에서 폰트를 사고 이런 거는 일회성 경비거든요. 무서운 거는 막 계속 매달 나가는 돈은 무서운데 일회성 경비는 써도 표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거보다는 적어도 어차피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려면 뭐 일손이 필요해요. 뭘 하더라도 일손이 필요하니까 제 생각에는 CEO가 기획자 역할 하면서 웹 디자이너, 그다음에 개발자. 고객 응대자, 고객 응대. 고객 이 세 명을 기본으로 해서 이게 부장도 해야죠. 이거 할 일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CEO하고 웹 디자이너 둘 갖고는 감당을 못 한다고 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뭐 테이핑도 해야지, 또 반품 고객 전화 받느라고 그 고객 응대자가 테이핑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웹 디자이너가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3명 정도는 기본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안을 짜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솔루션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이제 솔루션을 이용하지 않는 자사몰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개발자가 필수예요. 왜냐하면 DB 관리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서버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서버 관리를 안 하면은 갑자기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계속 이제 크롤링이라고 해서 다른 그런 웹에 돌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읽어와야 되는 것들도 있고 매일 뿌려야 되는 것도 이제 개발자가 해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네 자체 개발한 쇼핑몰은 유지 보수비가 어마어마하죠. 개발자가 있어야 되니까. 하여간 자체 개발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티쿤이 15년 동안 한 개발자가 20명 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개발자가 많으면 산으로 가요. 그래서 개발은 인원이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인원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프로그램이 덕지덕지 완전히 쓰레기 산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절대 할 짓이 못 돼요. 그래서 자체 개발은 안 하는 게, 왜냐면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뭐하러 개발하겠어요.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솔루션 있는 솔루션 쓰는 게 싸고 편합니다. 예. 쇼피파이는 저는 매듭으로서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일본이랑 일을 하고 싶어서 티쿤 글로벌 대표님 김종박 대표님 찾아왔어요. 그런데 쇼피파이를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저는 이제 웹플로우라던가 아이맵이라던가 워드프레스라던가 이런 걸 썼거든요. 그래서 쇼피파이로는 이제 최근에 한 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쌓아가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꼭 쇼피파이가 아니어도 네, 예를 들어서 매듭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매듭에서 만드는 퀄리티가 이 정도야. 네, 그걸 보여주나 그걸 보고 네, 잘하는구나 아니면 어떻구나를 좀 판단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그거는 네. 소개해줄 만한 사이트가 있는지. 지금 소개해 드릴 만한 이런 물건 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포트폴리오. 네, 이 판다랭크라고 하는 셀러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UI UX 리더로 UI UX를 이제 바꿨어요. 해서 지금 인터넷이 잠시만요. 네, 이거는 제가 그 피그마라고 하는 웹 디자이너가 쓰는 툴이 있는데 그걸로 만든 프로토타입인데요.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른다던가 슬라이드를 시킨다던가 예. 하고 원래는 편집 디자인 쪽으로 시작을 했어가지고 일본에 이제 니신이라고 하는 치과 브랜드가 있는데 치과 그 제조 회사의 웹을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진즈라고 하는 일본의 이커머스 사이트가 있어요. 안경 브랜드인데요. 안경 브랜드 여기에서는 제가 또 특이하게 이 도쿄 IT 스쿨이라는 곳에서 자바랑 SQL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이 진지 이커머스 사이트의 백엔드를 좀 도왔습니다. 네. 그리고 후지츠라고 하는 그 일본의 IT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노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사내 그 위키페디아 같은 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내 위키페디아를 만드는 UI UX를 했었고요. 이제 DT 솔루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는 그 사내 자체 빌더를 개발을 하려다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예. 이게 그 아까 보여드린 판다랭크인데요.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요. 예.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로고 및 웹사이트의 디자인이 B2B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슈가 있었던 것과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겹치는 메뉴명과 비슷한 기능으로 인해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슈가 있었고 로그인 회원가입 그리고 로그아웃이 GMB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고 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는 메뉴 바인데요. 거기 하단에 있어가지고 이제 스크롤을 해야 보인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뭐 이런저런 네 이슈들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만든 겁니다. 애니메이션 이렇게 이런 거 만들고 예, UI UX 계속 만들다가 네 지금 이르게 됐고 아이디어 링크라는 곳에서는 그 앱 UI UX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본어 번역을 하게 됐었는데 이 회사에서는 그 대표님처럼 번역기를 써서 이제 일본 이커머스는 아니고 이제 일본의 그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이제 펀딩 제품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그 CS를 좀 경험을 하고 싶어서 CS로 들어갔는데 여긴 디자이너가 없었어요. 디자이너라던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없었는데 제가 일본 CS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들어갔는데 고객의 요구들이 막 이렇게 빗발치는 거예요. 그래서 CS로 들어갔지만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디자인과 아마존에 들어가는 상세 페이지 제작이라던가 뭐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요. 일러스트 그 취급 설명서가 없었어서 또 편집 디자인을 기반으로 이렇게 설명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사진 찍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펜선을 딴 거예요. 그래서 제 손입니다. 네, 이거는 TP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 티쿤 글로벌의 티쿤 솔루션 2.0이라는 웹빌더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에드마그넷이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파는 곳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능하지 않는 것들을 떼고 저는 이제 HTML이랑 CSS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좀 기능 삭제, 기능 추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일러스트들도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홈페이지를 단순히 만든다가 아니라 홈페이지 안에 들어갈 요소들도 직접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홈페이지나 쇼핑몰의 완성품을 만든다는 말씀이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그 이제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거고요.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일부분에 이제 제가 참가를 했었던 거죠. 네.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매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제 1인 사업자를 내고 거기 안에서 이제 의뢰를 받으면은 기간 안에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제 주위의 그런 인맥들을 이용해서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될 겁니다. 네. 완성까지 다 시켜요. 완성까지 시키는 거고 지금은 그 안에 이러한 요소들을 삽입한 네. 경험이 있었다 이런 거고요.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돈이 안 든단 말이죠. 근데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유튜브 홍보가 제일 파워풀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의뢰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잘못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제가 의뢰한 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려 그러니까 또 의뢰해야 되는, 또 만들어 왔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또 고치다,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은 가고 또 그분도 내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빠요. 그래서 뭐 부탁하면은 아니 오늘 부탁했는데 뭐 일주일 걸린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유 나 이제 진짜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저 혼자 했어요. 저 혼자 했는데 제가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2년 전에도 했었거든요. 유튜브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줌으로 촬영하니까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실망해서 안 했고 또 잘 못했어요. 근데 의뢰하니까 그분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라서 아유 내 손으로 해결해야지 그러고 하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로 찍다가 보니까 이것도 속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줌으로 했어요. 컨텐츠가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해서 줌으로 저 혼자 찍고 그다음에 썸네일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미리 캔버스를 쓰래요. 미리 캔버스 쓰니까 저는 진짜 디자인 못하거든요. 1시간이면 진짜 다 배워요. 물론 이제 모르는 건 그때부터 좀 더 배우면 되니까. 저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데 제가 유튜브를 직접 스스로 촬영하고 썸네일을 만드는 데까지 5개월이 걸렸어요. 뭐에 걸렸냐? 하려고 마음 먹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5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은 이제 저거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이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곰플레이어 편집기를 쓰래요. 그거 가지고 뭐 밑에 자막 넣는 것만 배우면 뭐 멀쩡한 유튜브 동영상이 되더라고요. 그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전에 만났던 분이 글로벌 컴팩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점심 같이 먹었는데 자기가 왜 유튜브를 안 했는지 지금 궁금하대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해야 되겠다는 절실함 플러스 그냥 한 발 내디디는 데까지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거지 뭐 해보면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지금 국내에 여성 의류 쇼핑몰만 8,200개거든요. 다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쇼피파이는 공짜다. 3개월 동안 공짜예요. 공짜일 때 그냥 한글로 만드는 거예요. 손님 안 오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보면은 뭐 해결이 되잖아요. 할지 말지. 그럼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매드 커뮤니케이션에 의뢰하면은 여러분도 해봤으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니야. 뭐 뭘 부탁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보고 매드 커뮤니케이션 가면은 매드 커뮤니케이션 사장님 다른 일도 못 합니다. 맨날 상담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서로 손해인 것 같아요. 네. 다른 방금 것- 말씀하셨던 네. 글로벌 임팩트라는 회사는 이거 개발자 제가 만든 거예요. 저 잘 네.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 잘 만들었죠. 근데 이거 진짜 5분이면 만드는 거더라고요. 근데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미리 캔버스라는 거 만들었거든요. 장담하지만
30분만 켜놓고 배우면 거의 다 배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임팩트라는 회사는 개발자가 중심인 회사라서 대표가 개발자라서 개발이 힘이 세고요. 매듭 쪽은 디자인의 힘이 세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 이제 저는 오사카의 제위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넷플릭스 이두나라고 하는 드라마가 요즘 이제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드라마의 프로듀서를 맡은 회사가 프로덕션을 맡은 회사가 이제 제이 컴퍼니이기도 한데요. 저는 거기에 서울 에리어 매니저로 이제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그 회사는 그 마케팅,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바운드 마케팅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서울시랑도 협력을 해서 그런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매듭의 장점이고요. 예, 개발 쪽은 확실히 글로벌 임팩트가 셉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일본 드라마에는 네, 자막이 한글로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일단 해보니까 어차피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첫 발을 디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디디셔라. 그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식 행사 여기까지 할게요. 네, 나와서 여러분, 같이 인사하시죠. 네. 안 아, 보이니까. 네, 하여간 애써주신 매듭 커뮤니케이션 에리카 대표님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티콘에서는 전 따로 다른 시간에 만나 뵙고요. 에리카 대표님 인사하는 거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본어로는 오지칸 사이테 이타다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함 교환해 주시죠.